안녕하십니까? 제135회 건설안전기술사 2교시 완벽 해설을 맡은 용산기술사연구소입니다. 상위 1%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격의 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합격을 좌우하는 6가지 핵심 문제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학습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저드와 리스크 및 위험성 평가. 둘째,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체계. 셋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넷째, 안전보건교육시간 및 강사 기준. 다섯째, 동기부여 5대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크플레이트 붕괴 문제점 및 안전대책입니다. 이처럼 전체 개념을 명확히 잡는 것이 바로 합격의 첫걸음임을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핵심 문제인 해저드와 리스크의 명확한 비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저드란 잠재적 위험원을 의미하며 근원적인 위험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반면 리스크는 위험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해저드가 실제 사고로 발전할 확률과 그 사고의 중대성을 곱한 값입니다. 즉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과 피해 크기의 조합으로 리스크는 P 곱셈 S라는 공식으로 정의됩니다.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위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 기반의 단계별 위험 감소 대책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본질적 대책으로 위험원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공학적 대책으로 격리, 방호장치 설치, 환기 설비 등을 통해 위험을 제어합니다. 그 다음은 관리적 대책으로 작업표준 제정, 교육, 교대 작업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대책으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이처럼 피라미드 형태로 위험 감소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근로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TBM, 즉 툴박스 미팅과 연계하여 위험 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아차 사고를 발굴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문서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 작동성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강사 팁을 드리자면 서류상의 평가가 아닌 현장이 실제 움직이는 평가임을 강조하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메커니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한 개월간 사용한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일용직, 파견 근로자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인원이 포함됩니다. 이 공식은 실질적인 현장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와 예산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전담 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법정 인력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배치하며 이들의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 측면에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설비, 보호구, 교육 등 필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은 경영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자원 배분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을 이행해야 하며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사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핵심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와 발생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해 신경, 근육, 혈관, 관절 등에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즉 반복성과 자세, 힘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 사업장 기준과 운영 흐름입니다. 예방 프로그램은 예방 교육, 작업 환경 유해 요인 조사, 개선,
그리고 의학적 조치의 순환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시행 대상 사업장은 첫째, 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둘째, 질환자가 근로자의 10% 이상 발생한 5인 이상 사업장. 셋째, 노사 이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업공학적 대책으로 중량물 취급 시 리프트, 호이스트와 같은 보조 설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작업 관리적 대책으로는 2인 1조 작업 의무화와 충분한 휴식 시간 및 스트레칭 배정을 통해 피로를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관리 측면에서는 작업 배치 전 건강 진단과 유소견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강사 팁으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인 가설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등을 답안에 꼭 녹여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핵심 문제인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강사 기준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이수 시간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경우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된 교육시간 기준이므로 이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현장 직무 수행자. 둘째,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경력자. 셋째,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문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넷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 전문기관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실효성 있는 현장 교육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VR, AR 등 체험형 안전교육 도입을 확대하여 몰입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현장 맞춤형 교환을 통해 실제 발생한 아차 사고 및 동종업계 재해 사례 위주로 편성하여 교육의 현실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강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우수관리 감독자를 사내 강사로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사 팁은 교육의 양보다는 질, 즉 현장 작동성을 강조하는 결론이 고득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문제는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안전행동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의 내면적 욕구를 자극하여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불안전한 행동을 근절하는 안전심리학의 핵심 접근법입니다. 무재해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양한 동기부여 이론들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5대 동기부여 이론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슬로우의 욕구단 계설은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의 5단계로 나뉩니다. 둘째,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은 불만 예방 요인인 위생 요인과 만족 증진 요인인 동기 요인의 분리를 강조합니다. 셋째,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통제와 지시가 필요한 인간관을 가진 X 이론과 자율과 책임을 지향하는 Y 이론으로 나뉩니다. 넷째, 알더퍼의 ERG 이론은 존재, 관계, 성장 욕구로 매슬로우 이론을 단순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룸의 기대 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동기를 결정한다는 VID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 이론들을 건설 안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위생 요인 해결을 위해 쾌적한 휴게실, 깨끗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작업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 욕구 충족을 위해 최고 수준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 작업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 요인을 자극하기 위해 무재해 달성 포상금 지급, 우수 근로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현장 작업자의 마음을 움직일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핵심 문제인 데크플레이트 붕괴 사고의 메커니즘과 위험성입니다. 데크플레이트는 거푸집과 동바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시공 중 콘크리트, 작업자, 장비 등 하중이 집중될 때 지점부 용접 분량이나 걸침 길이가 부족하게 되면 연쇄 붕괴 위험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크 플레이트 붕괴와 관련하여 재해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기술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붕괴 유형의 원인은 동발이 설치 간격 초과, 용접 분량 등이며 대책으로는 걸침 길이 50 이상 확보, 양단부 세개소 이상 점용접, 중앙부 가설 동발이 보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추락 유형의 원인은 단부 개구부 방치, 안전대 미착용 등이며 대책으로는 단부 안전 난간대 선행 설치, 생명줄 및 안전대 부착 설비 완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낙하 유형의 원인은 자재 인양 중 결속 탈락이며 대책으로는 두 줄거리, 인양 준수, 하부 통제 구역 설정 및 감시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데크 플레이트 무결점 시공을 위한 핵심 관리 수칙입니다. 첫째, 반입 전 품질 검수를 통해 캠버 및 용접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시공 상세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철골보와 데크의 접합 상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감리단 및 안전관리자의 타설 전 승인 제도, 즉 홀드 포인트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사 팁을 드리자면 걸침 길이 50, 점용접 세개소 등 구체적인 공학 수치를 답안에 반드시 포함하여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35회 건설안전기술사 2교시 핵심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용산기술사연구소의 단기 합격 마스터 시크릿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출문제의 패턴을 읽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둘째, 시각화 암기를 통해 글로 외우지 말고 현장의 도면과 메커니즘으로 그려야 합니다. 셋째,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남의 답안을 베끼지 말고 자신만의 현장 냄새 나는 결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뒤에 건설안전기술사가 새겨지는 그날까지 용산기술사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합격 노하우는 YKPARK 9620 채널을 구독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